네, 반갑습니다. 화학2를 강의하게 될 이성재입니다. 아, 화학2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작 전에 알려주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PPT 같이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첫 이제 고3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살펴보면, 일단 우리 과학 교과는 이렇게 공통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과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두 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자, 이것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과목들이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 있고, 진로 과목은 이제 투 과목들 하고, 그 다음에 과학사, 생활과 과학, 그리고 융합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필수로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옛날에는 요 4개를 다 배웠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게 되었죠. 자기의 진로에 맞게끔. 그래서 본인의 진로가 무엇인지, 어떤 과에 진학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로 적성,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에서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에 이 학생이 잘 어울리는지, 이 전공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어떤 이 학업에 대한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 과에 어울리는 과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그 평가 요소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과에 진학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과 연관이 되는 과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자연과학대학교에 이제 화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공과대학교, 공대죠, 흔히 말해서. 화학공학, 응용화학, 이런 것들, 응용화학 학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료 쪽, 소재 쪽, 이런 것들도 화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계통, 간호학, 약학,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화학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명공학과 같은 이런 부분도 화학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들을, 화학과 관련된 과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학2를 선택하면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시에 적용되는 이야기지, 저는 정시로 갈 거라서 그 정시도 저는 화학 1을 가지고 등급을 맞출 거니까 화학 2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화학 2 수능도 안 치는데 공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화학 2는 화학 1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에서 2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1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가 조금 얕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화학 2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2를 공부하게 되면 화학 1에 잘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2 교과서 제 첫 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단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 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리고 용액, 자 이것들, 그리고 화학 평형과 그 다음 엔탈피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반응속도 촉매, 전기화학, 자 이렇게 4개의 단원이 있는데, 자, 이 단원들이 화학원과 아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투를 공부하게 되면 화학원도 더 잘 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각 단원마다 이렇게 제 첫 번째 제목이 적혀 있는 부분들, 이 부분 아마 집중해서 잘 안 봤을 텐데, 여기에 이 아래쪽에 보면 자, 이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게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 첫 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화학원에서 분자 단원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분자. 여기에 이제 이 분자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용액 단원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몰 농도라고 하는 것, 자, 이것과 연관 지어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화학원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뒤에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반응 엔탈피, 평형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열의 출입. 자, 이 부분도 화학원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형의 이동. 자, 이 평형도 마찬가지, 동적 평형에 대한 이야기, 화학 평형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게 되면 화학원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상평형도 마찬가지죠. 산연기 평형도 마찬가지. 이거 중화 반응에서 봤던 이런 것들 평형과 연계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반응 속도도 이제 마찬가지죠.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속도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느리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온도와의 영향, 촉매. 자, 이 촉매는 생물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죠. 생물과 연관성이 아주 깊은 생체 촉매,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화학은 산화환원, 우리가 배웠던 산화환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각 단원마다 화학원과 긴밀하게 연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화학2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화학원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더 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학2를 활용하는 방법. 자,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화학1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전공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진로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화학2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진로, 희망,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이 화학2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 어쨌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화학2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